네, 그럼 50일 남은 대선 어떤 변수가 남아있는지 또 네거티브 전 속에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정치부 손소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손 기자, 지금 시점에서 판세는 접전이라고 봐야겠죠? 네, 여론조사마다 1위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요. 네.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 모두 팽팽하다. 50일 남긴 상황에서 이런 혼전은 없었다.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이런 혼전의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? 아무래도 복합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우선 양강 후보 모두 자신과 또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이 리스크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니 2030 세대나 여성 그리고 중도층의 상당수가 아직 고심하는 변동성이 높은 상황입니다. 이 민주당 후보 지지율을 좀 보면요.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못 넘고 있고요. 네. 또 야당 후보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네. 정권 교체론을 지지하는 층의 비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여론조사들이 좀 들쑥날쑥하긴 해도 이 추이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역대 대선을 보면 50일 정도 남았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됐을 때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과거 대선을 보면요. 이 즈음에 실시된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이변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. 2002년 이 노무현 당시 후보가 무소속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때가 예외였습니다. 근데 이번 대선에서도 이 막판 단일화가 큰 변수로 꼽히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다선을 긋고는 있지만 윤석열,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도 막판 최대 변수가 될 거라는 데는 대체적인 동의가 있습니다. 과거 사례들을 보면요. 보통 대선 30일 또 40일 정도 시기에 단일화에 합의했거나 또는 단일화 방식에 합의를 했습니다. 이번의 시기상으로 보면은 설 연휴 즈음이 될 것 같습니다. 후배들이 정책 후보하겠다 이렇게 말들은 했는데 정책 행보하겠다. 지금까지 뭐 큰 그림의 이른바 메가 공약도 안 보이고요. 또 후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이 치열한 고민을 꺼내놓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지난 두 번의 대선만 봐도요, 이 후보들에게는 각각 경제 민주화나 적폐청산 같은 어쩌면 이 상대 진영에는 조금 논쟁적일 수 있지만 분명한 의제가 있었습니다. 이번 대선 후보들을 보면요. 이렇게 화제가 되는 좀 생활 밀착형 공약들은 이런저런 이름으로 각각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유권자들의 이 선택 기준이 될 메가 공약이나 지금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이 후보만의 비전과 의제가 또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50일 짧지 않습니다. 유권자들에게 보다 분명한 의제와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. 손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